자, 안녕하십니까. 저 MBC 스포츠 플러스의 스포츠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석재라고 합니다. 제 윈터 미팅은 뭐 자주 왔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오긴 왔었는데 작년에는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여기 이렇게 쭉 책상이 있고 거기 앉아서 편안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엄숙한 건지 모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닌데 사실 뭐 강연이라고 할 건 없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무슨 강연을 할 그런 뭐 자질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좀 그 KBOP로부터 요청을 받았던 게 리그 및 구단 중계방송사의 상생 방안인데요. 이걸 제가 알고 있다면 뭐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이라는 것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같이 살아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같이 살 수 있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근데 일단은 뭐 제가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상생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저희 방송사들 또 KBO 머리를 맞대고 같이 그 논의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오늘 화두를 던질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제 2012년까지는 현장에서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구단에 오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고 그 전에 계셨던 분들 이제 잘 반가운 얼굴들 오늘 많이 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보직을 제작팀장부터 시작해서 보직을 맡다 보니까 현장에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많이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모르는 얼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러다가 돌이켜 보면서 생각하니까 그동안 저희가 그냥 구단에서는 야구 잘하기에 급급했고 중계방송사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시청률 1위를 할지 어떻게 하면 중계를 더 잘해서 시청률 1위를 할지에만 몰두했지 실제로 방송사들은 이 프로야구를 중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각 구단들 또 KBO는 이 야구 리그를 KBO 리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대화가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발제자니까 저희 방송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단에서도 방송사들한테 원하시는 거가 있고 좀 아쉬웠던 게 있고 또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뭐 내년이 돼도 좋고 올 중반이 돼도 좋고 또 얘기 들을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일 먼저 뽑은 게 이 프로스포츠와 중계방송사의 관계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어릴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서로가 만족을 시켜야 되고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란 얘기죠. 특히나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고교야구라든지 이런 게 매우 인기가 있는 스포츠이긴 했습니다만은 프로 스포츠로 발전되기까지의 어떤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위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사실 프로야구가 조직이 됐고 거기에 그 단기간 내에 이 KBO 리그 프로야구를 그 국민 스포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실 방송사들이 동원이 된 그런 형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사 중에 하나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의 모회사인 MBC 청룡이라는 구단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 정치적인 태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 3회 이상 지상파에서 그 중계 방송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전 국민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이 됐죠.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여성 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 같은 때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여성분들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TV를 틀면 그땐 유료 방송도 없을 때인데 KBS, MBC가 다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막 투덜댔던 기억들 다 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지상파라는 전 국민적인 매체를 통해서 프로야구를 계속해서 중계를 했고 또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거뒀던 거죠. 특히 지금도 자료화면 같은 걸 보면은
지상파에서 그 중계뿐만 아니라 중계 이후에 시즌 이후에도 뭐 이게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뭐 토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야구 스타들을 굉장히 많이 조명을 많이 했던 자료 화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프로야구에 그 뛰었던 선수들이 굉장히 스타화가 되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프로야구 발전의 어떤 밑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간 내에 비록 위로부터의 그 리그 출범이었지만 결국 그건 성공을 했던 이유는 결국 그 방송사와의 긴밀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방송사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리그를 구성하는 구단과 선수들, 또 KBO가 프로야구의 가장 중요 요소인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고, 그게 구단과 선수 KBO가 없다면 KBO 리그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중계 방송이 되지 않는 프로스포츠는 사실 존재 가치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4년에 100억 원씩 받는 선수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 시대에 중계 방송이 되지 않고 마케팅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프로스포츠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사실 프로야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프로스포츠들, 겨울 스포츠들이야 야구를 안 하기 때문에 스포츠 방송사들이 중계를 하고 있지만 프로야구 때문에 중계가 되고 있지 않는 다른 프로스포츠의 지금 현실을 보시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대 전환점이 이제 오기 시작한 게 1994년으로 전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철저하게 방송사의 시각입니다. 케이블 TV가 이제 유료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94년인데, 이 1994년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1992년 대선이 끝나고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죠. 김영삼 정부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문민정부라고 그 말을 하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군사 정권에서 문민정부로 정권이 이양이 됐는데, 그 문민정부에서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그 전에 군사 정권에서 이제 뭐 3S다 뭐 해가지고 섹스와 스크린과 스포츠 뭐 이런 걸 내세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프로야구를 꼽으면서 사실 지상파에서 프로야구를 이렇게 중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많이 걸거든요. 특히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제한한다. 또 지상파가 전 국민의 전파인데 왜 야구 중계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왔고, 또 때마침 94년에 이제 유료 방송이 출범하면서 이런 스포츠 중계는 전문 그 케이블 채널로 넘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지상파에서 이제 스포츠 중계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4년 그때가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무렵인데요. 졸업하고서 저도 이제 뭐 방송사의 PD이기 전에 굉장히 열렬한 야구 팬이기 때문에 야구를 보고 싶어도 사실 볼 데가 없는, 그래서 제 또래 되시는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0 서비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중계를 안 해주니까 지금 구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화를 이제 공중전화 걸어가지고 확인하고, 제일 열받은 때는 확인했는데 만루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참지 못하고 다시 걸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때, 이럴 때 돈은 떨어지고, 그래서 한 달에 뭐 그때 당시 돈으로 막 10,000원 이상, 20,000원 이상 저 결제를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PC방이 한 96년, 7년에 많이 생겼는데, PC방에서 그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야구장에 가서 그 카메라를 뻗쳐놓고 VJ처럼 이렇게 중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중계 방송을 안 해주니까. 그게 이제 500원이었는데 거기 PC방 가서 500원 결제를 하고 이제 중계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의 경기를 쉽게 접할 수가 없고, 또 돈을 많이 들여야지만 그 경기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많이 멀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10년 이상, 10년 정도가 쌓이니까 이제 1980년대 출범, 82년에 출범했던 프로야구가 90년대까지 한 10여 년간 누려왔던 그런 지위들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프로야구 중계를 했던 데가 제 기억으로는 한국 스포츠 TV, 지금 이제 SBS 스포츠의 모태죠. 한국 스포츠 TV와 KBS 위성 ETV에서 프로야구를 중계했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은 거의 중계를 많이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특히나 이제 두 채널이 중계를 하는데 딱 틀면 같은 경기를 중계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열불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프로야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침체기, 첫 번째 이제 위기에 빠져들었다. 그 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다. 게다가 이제 IMF 90년대 말에 IMF 겪으면서 여러 구단들이 굉장히 또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침체에 빠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전환점을 전 20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속한 MBC ESPN이 처음으로 프로야구 중계를 하게 된 것도 된 거지만 그 전까지는 주로 그 뭐 위성 ETV라든지 전문적인 방송이 아닌 한국 스포츠 TV 외에는 전문적인 스포츠 채널이라고 사실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한국 스포츠 TV가 이제 SBS 스포츠로 전환이 되고 KBSN 스포츠가 나타나고 MBC ESPN이 2001년에 이제 개국을 하면서 지상파 계열 스포츠 3사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지나간 일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MBC가 사실은 3사의 약속을 깨고 박찬호 경기를 독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국내 이제 KBS와 SBS가 이제 화가 났죠. 화가 나서 국내 스포츠에서 MBC를 배제하는 그런 중계권 계약을 맺게 되면서 사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저희가 중계를 하지 못하고 메이저리그 중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제재가 풀리면서 2005년에 이제 MBC ESPN이 MBC 스포츠 플러스의 전신이죠. MBC ESPN이 프로야구 중계에 참여하면서 이제 지상파 계열 이 스포츠 채널 3사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경쟁 구도는 방송사들 PD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프로야구 중계 방송의 어떤 전환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중계 방송을 이렇게 해왔던 그런 그대로의 루틴을 답습했다면 2005년에 지상파 계열 3사의 이제 전문 스포츠 채널의 경쟁이 국내 스포츠에서 가속화되면서 정말 많은 중계 방송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야구 중계를 그냥 현장에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여주던 중계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경쟁들, 뭐 선발 투수가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갔을 때 구원 투수가 소위 얘기해서 불을 질렀을 때 선발 투수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계 방송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연출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고 또 그 카메라의 다양한 활용 이런 것들로 이제 호수비 장면이 멀리 풀샷으로 그동안 한번 나왔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아주 훌륭하게 잡힌 그런 화면들이 이제부터 2005년 이후부터 3사가 이제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혹시 기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대만 CPBL에서 공식적으로 그 컨설팅을 초청받아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CPBL에서 처음 갔을 때 저희를 초청해서 중계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초청을 했냐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제 대만의 입장입니다. 대만 CPBL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KBO 리그를 보면 국제 대회나 실제로 야구하는 수준은 우리랑 비슷한데 중계 방송을 보면 훨씬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런 거냐 도대체. 우리는 굉장히 이게 재미가 없는데 KBO 리그는 굉장히 재미가 있다. 그거를 알고 싶어서 초청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은 CPBL에서 자존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거액의 컨설팅료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리그 흥행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CPBL도 굉장히 대만 리그가 열기가 뜨거웠다가 이제 승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거 팀이 해체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침체기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개 구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포츠 전문 그 지상파 계열의 스포츠 채널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사실은 이런 중계 방송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KBS 위성 ETV나 이런 데서는 중계 방송만 딱 하고 끝냈다면은 이제 스포츠 전문 채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각종 선수들의 인터뷰라든지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야구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띠로 편성이 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뭐 이건 모두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건 방송의 역할도 아니고 우리 선수들 또 우리 KBO의 큰 공헌이라고 생각하는데 2008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전성기를 2008년 이후부터 전성기를 맞게 되죠. 그 전에는 사실 KBO 리그도 지금의 이 어떤 지위를 누리지 못했죠. 여기 이 야구 쪽에 계속 구단이나 뭐 미디어나 뭐 KBO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실제로 구단이 해체가 돼도 그 구단을 사겠다는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굉장히 관중들이 계속 감소하던 시기였는데 2008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 첫 번째는 그 지금은 하루에 5경기지만 당시 하루에 4경기였지 않습니까? 엑스포츠라는 또 하나의 채널에 이제 중계가 시작이 되면서 전경기 중계가 이제 시작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2008년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이제 모든 경기를 보게 된 거죠. 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2006년에 WBC에 굉장히 선전으로 기미가 있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전승으로 우승하면서 정말 올림픽 우승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 여성 팬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저희가 이제 시청률 자료 조사를 해도 대부분 KBO 리그는 남성 3059 그쪽에 굉장히 많이 타겟이 집중돼 있었는데 여성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 이후에 그런 경험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관중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중계방송 시청률이나 광고 판매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약진을 했던 2008년부터는 뭐 거의 우리나라 국내에 뭐 단연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프로스포츠로 자리매김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 매출이 확대가 되고 방송사가 이제 수익을 좀 얻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데일리 생방송이 사실은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었는데 이제 데일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들이 이제 2011년, 12년에 이 2008년부터 시작된 광고 매출의 급증, 또 시청률의 급등 이런 것들을 토대로 데일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KBSN 알러브 스포츠가 제일 먼저 됐고, 그다음에 MBC 스포츠 플러스의 베이스볼 투나잇, 그다음에 SBS 스포츠의 베이스볼에서 순으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야구를 못 봐도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 있었던 5경기를 모두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그 KBO 리그의 흥행 저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런 그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지금도 이제 뭐 KBO 리그는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리그 자체는. 근데 방송사들과 함께 전성기를 맞았던 거는 한 2014년, 3년까지 굉장히 전성기를 맞았고 광고 매출이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 좀 이따가 중계권료 얘기도 하고 뭐 광고 매출의 급락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조항들이 막 있고 이래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를 다 까놓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얼버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 2014년까지를 이제 방송사도 KBO 리그의 전성기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도 많이 올랐고 또 수익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재투자가 가능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방송사들이 특히 경쟁적으로 재투자를 많이 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영상을 준비해서 올라오는데 너무 자아자찬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말로 때우겠습니다. 뭐 MBC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초고속 카메라도 도입을 했고 또 피칭캠이라는 그런 장비를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KBSN도 지금 뭐 4D 리플레이라든지 SBS 스포츠 뭐 더트캠 또 그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4D 리플레이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됐죠. 사실 이 해외 중계 방송 시장도 굉장히 장비가 고가의 장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소위 이야기해서 S존
이제 미국에서는 K존이라고 부르죠. 근데 K존이 미국에서 그 네이밍이 독점화돼 있어요. 특허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두려우면서 K존이라는 걸 못 쓰고 이제 한국식으로 S존이라고 불렀는데 뭐 S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굉장히 중계방송 퀄리티는 사실은 이웃 일본보다도 훨씬 앞질렀다고 자평하고 있고 메이저리그와 견주어도 이제 손색이 없는 그런 중계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재작년부터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위기는 뭐 중계권료가 지금 뭐 브레이크 없이 치솟았다 그러는데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인데 어느 정도 올랐느냐? 지금 이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KBO 중계권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합방송권 시장이 지향하는 거에 약간 좀 역행하고 있는데 케이블 위성 중계권료가 따로 있고 IPTV 중계권료가 따로 있고 뉴미디어 중계권료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 그 통합방송권을 합치면 그 금액을 현재 합치면 지금 KBO 리그를 제외한 국내 스포츠 중에 가장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MLB와 EPL의 3배가 넘는 수준까지 지금 중계권료가 올라 있다. 실제로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MLB라든지 EPL 같은 경우는 이제 SBS 스포츠에서 하고 있고 MLB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런 경기 하나하나의 단가를 비교하면은 굉장히 중계권료가 많이 올라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MLB는 그 저희가 통합방송권을 줬을 때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다른 방송사의 재판매 것까지 그다음에 뉴미디어 사업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중계권이고 또 실제로 하루에 10경기를 하든 뭐 5경기를 하든 상관이 없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편성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중계권이고 게다가 해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중계권만 구매를 하면 실제로 제작이 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제작비가 이제 들지 않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3배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KBO 중계권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중계를 단 한 경기 지금 중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오른 중계권료가 오른 근데 사실은 또 KBO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광고 매출도 급증을 했고 또 인기도 치솟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걸맞게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상생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KBO 입장에서 보면 또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TV 광고가 계속 매출이 상승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TV 광고가 어느 201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거든요. 지금 남은 계약에 사실은 중계권료 내기가 버거울 정도의 그런 위기를 이제 가져옵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결정차는 작년에 있었던 최순실 사태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겨울철에 많은 남성 팬들이 종편과 보도 채널로 이동을 했는데 올해 이제 대선 끝나면 좀 나아지리라고 기대했는데 올해 시청률 표를 분석해 보면 그 3059 KBO 리그의 거의 주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3059 남성 시청자들이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보도 채널과 종편 채널 시청률 강세가 엄청나고 원래 이제 좀 유심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료 방송 시장이 보통은 그 종편이야 워낙 많은 채널 번호대라든지 모든 플랫폼이 의무 송출하도록 되어 있는 약간 특혜라면 특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왔는데 보도 채널들이 뭐 급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뭐 JTBC의 썰전 정도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 TV조선 가서 강적들도 보고 뭐 여기 내부자들도 보고 외부자들도 보고 그게 재밌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저녁 시간대가 소비가 되고 또 그 뉴스 시청률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게 프로야구 중계 시간대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남성 시청자들이 빠져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남성 타겟의 광고 시장이 보도 채널과 그 종편 채널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쉽사리 해결책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악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더 결정타는 이거죠. 여기 이제 뭐 뉴미디어 쪽에서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거스를 수가 없죠. 이 시대의 어떤 힘은 역행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TV에서 모바일로 모든 권력이 이동되는 그런 시장. 처음에 이제 신문사에 여기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문사들이 방송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에 돌이켜 보시면 미니 시리즈의 여주인공이 입고 나왔던 옷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뭐 이랬던 기억 나시죠? TV 매체가 모든 트렌드를 선도하고 유행을 선도하고 어떤 뉴미디어의 그 지위를 가졌다면은 이제는 그런 모든 트렌드들이 모바일에서 소비가 되고 권력이 완전히 이동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지상파 계열 스포츠 3사의 매출이 아니고요. 지상파의 매출을 제가 가져왔는데 주요 포털의 연관 광고 매출이 이미 지난해에 지상파 3사의 총 매출의 3배예요. 그러니까 각 사별로 따지면 6배 정도죠. 하나의 포털이 지상파, 저희 스포츠 채널이 아니고 지상파 광고에 3사 합친 거에 지금 3배의 광고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이미 TV 시장의 광고가 급감하고 있다. 지금 뭐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게다가 이제 뉴미디어 쪽에서 이제 프로야구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중계방송사들은 사실은 뉴미디어 권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사에서 만든 베이스볼 투나잇이나 뭐 아이러브 베이스볼이나 베이스볼 S 같은 자사의 콘텐츠도 지금 뉴미디어를 통해서 유통을 시킬 수가 없는 구조. 지금 방송사는 딱 케이블 위성 IPTV 중계권만 가지고 TV에서 방송을 하고 광고 매출로만 지금 살아야 되는 사업 구조인데 지금 다변화된 미디어의 환경 속에서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이제. 게다가 이 예전에는 TV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든지 그 시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집에 못 간다든지 집에서 엄마가 일일 연속극을 봐야 돼서 못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뉴미디어를 통해서 프로야구를 봤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뭐 미러링이라든지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집에 있는데도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뉴미디어를 많이 선택하게 되면서 시청률이 굉장히 급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그 지상파 계열 3사의 평균 시청률이 뭐 1%에서 0.9% 그 정도 내외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30% 떨어진 정도의 수치고요. 심지어 올해 가장 인기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가 이렇게 승률이 좋고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성적이라는 것은 그 시청률 결과라는 거에 저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중계권력 구성은 뉴미디어와 방송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저희가 뉴미디어에 비하면 정말 막대한 지금 중계권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익 구조는 이렇게 바뀌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작비가 사실은 1년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워낙 방송사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제작비 규모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시범 경기도 가급적 정경기 커버 안 하고 제작비가 들어서 왜냐하면 시범 경기는 사실은 그 야구단하고 똑같거든요. 방송사도 그 겨울철에 휴지기 동안 쉬었던 장비들을 테스트하고 또 각 구장에 설치되어 있던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범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범 경기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어도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전 구장을 한 번씩은 다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줄일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제작비 규모를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수십억의 지금 제작비를 투여하고 있는 또 아주 많은 인력들을 스포츠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어쨌든 프로야구가 우리 회사가 존재할 때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게 되고 또 보유하지 않으면 또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인력들을 갖고 있는서 그 인력들이 제작한 화면들이 실제로 지금 뉴미디어에 무상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방송사가 제작한 그 화면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근데 왜 이런 계약을 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계권 계약을 할 때에는 사실은 뉴미디어의 그 위력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은 몰랐고 실제로 방송사가 또 프로야구 인기가 정점을 찍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저희는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더티피드라 그러거든요. 더티피드라는 게 뭐냐면 클레임피드는
딱 중계 방송 화면만 나온 게 클린 피드고 깨끗하다고. 더티 피드라고 하면 거기에 자막도 나오고 이제 뭐 해설 커멘터리도 들어가고 이런 더티하다고 해서 이제 더티 피드라고 왜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티 피드라고 부르는데 그 더티 피드를 제공해 주기 시작했던 게 사실은 그냥 방송사의 자발적인 의지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뉴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되고 프로야구 인기가 올라가면 우리도 좋은 거니까 우리도 파이가 더 커지고 또 인기가 많아지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또 그때 포털에서 이 프로야구로 중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그림을 주지 않으면 뉴미디어는 그 중계 방송이 될 수 없는 또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약을 맺게 됐는데 이제 그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뉴미디어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그 TV 매체를 잠식하고 광고 시장까지 완전히 잠식하고 시청률도 잠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그림이 그대로 나간다. 그러니까 뉴미디어에서 방송을 해도 자사가 만든 그림이 나가야 시청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한명재 허구현이 좋아. 그러면은 MBC 스포츠 플러스를 볼 거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털에서 하는 누구 해설자가 좋아 그러면 포털을 보는 이런 선택의 어떤 문제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 지금 방송사들이 만든 수십억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그 컨텐츠가 그대로 뉴미디어에 무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TV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훨씬 편하게 한명재 허구현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의 중계가 좋아라고 하는 사람도 굳이 TV를 켤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송사들이 광고 매출, 현재 광고 매출과 제작비에 비추어서 중계권료 또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 사업성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지금 다른 쪽은 제가 다른 두 사는 조사를 하지 못했고요. 이제 나오기 전에 그 KBSN과 SBS 스포츠와는 같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율을 하고 나왔는데 이 스포츠 채널 3사가 이미 뭐 지금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굉장히 큰 폭의 적자를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BS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별도로 있었다가 결국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러서 그 그룹 내에 있는 다른 채널과 합병이 되는 올 여름에 합병이 되는 그런 운명을 지금 맞게 됐습니다. 다른 두 사도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으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 방송사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방송사들은 아마 스포츠 채널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업성 자체가 너무나 악화돼 있고 그게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몇몇 방송사 그룹 수뇌부에서는 스포츠 채널을 다른 오락 채널 지금 돈이 되고 있는 게 연예 오락 채널이거든요. 오락 채널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니에요. 뉴미디어 때문에 지금 TV 매체가 어려워진 거는 지금 미국 스포츠 방송의 뭐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주력할 수 있는 미국의 가장 사실 저희 스포츠 방송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로망과 같은 존재인데 ESPN도 지금 최근에 엄청난 인원의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우리랑은 다르게 유료 방송 시장이 우리는 똑같이 지상파랑 똑같이 광고 시장으로 어떻게 전환이 돼 있는데 거기 수신료를 통해서 유료 방송이 수익을 얻거든요. 그래서 시청률이 높으면 수신료를 많이 배당받기 때문에 거기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케이블 TV 한번 보려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내야 돼요. 거기는 그 시청료가 굉장히 그 컨텐츠 사용료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실은 케이블 TV도 못 보죠. 거기는. 근데 ESPN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MLB.com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메이저리그를 보기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 뉴미디어를 통해서 소비하면서 시청률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고 당연히 중계권료는 지금 막대하게 내고 있는데 수신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뒤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방송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각 리그 사무국이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쓰러지게 되면 사실 존립 기반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와 요구가 상충이 됩니다. 리그 및 구단은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해왔죠. 방송사로부터 더 많은 중계권료를 받아야 구단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 나아지고, 방송사는 어떻게든 중계권료를 조금 내야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상충되는 입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매체하고는 다르게 이 중계방송사하고 리그의 입장은 같이 프로야구가 잘 돼야 되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같이 좀 상충되는, 가치가 상충되는 그런 입장에 많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상생을 할 건지.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화두로 이 구단과 방송사의 각각의 좀 인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스포츠 채널에서 못하게 되면 어때? 중계권료 더 주는 대로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그 2004년 5년 때 저희가 프로농구 중계를 하다가 프로농구 중계권이 IB스포츠로 넘어가면서 그때 그 지상파 3사가 반발하면서 보이콧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농구를. 당시엔 프로농구가 거의 겨울에 1%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최동계 스포츠의 전성기를 구가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4년 동안 그 스포츠 채널이 중계하지 않았던 그 4년 동안 프로농구 시청률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금 저희가 프로농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고 있는데 이미 프로 배구에 동계 스포츠의 왕자는 내준 상태고, 뭐 내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시청률 차이가 4-5배나 나는, 그 사업 규모 자체가 4-5배 나는 그런 걸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스포츠 채널 대신 다른 채널에서 프로야구가 중계될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스포츠 방송사들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도 뭐 XTM도 했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MBC 라이프라는 저희 자매 채널에서도 했었고 있겠죠. 그렇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편성 비율이 있어요. 채널은 자기가 주요 그 컨텐츠 채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 것이 아닌 것을 20%를 편성할 수 있거든요. 방송법에. 그 부편성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중계를 하고 나면 전혀 프로야구 컨텐츠를 못 다룰 것이라는 겁니다. 중계만 딱 하고 나오고, 옛날 이제 KBS 이성 ETV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종 파생되는 프로야구 컨텐츠를 다루지 못할 게 확실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채널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스포츠 채널들이 중계를 5개가 다 하기 때문에 딱 일목요연하게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데, 스포츠 채널들이 아닌 채널들이 할 경우 이제 그 채널 번호대의 분산,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저는 중계방송의 품질 저하가 분명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만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스포츠 채널들은 이 프로야구라는 콘텐츠가 우리 방송사가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해야 될 콘텐츠라는 인식이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거든요. 실제로 자체 그 제작 인력을 다 보유하고, 잘 아시지만 외주 주면 쌉니다. 그 사람들의 부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끝까지 가야 되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또 지속적으로 장비를 투자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1등을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경쟁의 어떤 그 시너지가 있다면 스포츠 채널이 아닌 곳에서 하면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스포츠 채널이 아닌 데서 이 중계 방송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채널이 좀 지금 인지도가 약한데 뭐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 하게 될지 모르고 중간에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충분히 인지도가 높였다고 생각하면 포기할 거기 때문에 중계방송에 대한 투자를 절대 할 리가 없죠. 실제로 장비를 새로 살 필요도 없고 고퀄리티의 중계를 할 필요도 없고 중계방송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체 인력을 보유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게 전부 외주화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중계방송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 그럼 이게 리그의 지금까지 지금 이루어놓은 KBO 리그의 결정적인 어떤 저해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KBO와 구단은 어떤 스포츠 방송사, 이 중계 방송사를 볼 때 돈벌이 수단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같이 가야 되고 또 같이 리그를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파트너로서의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일단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좀 입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자꾸 저는 농부님들이 왜 배추밭을 갈아엎고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저희가 만든 이 제작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막 내는 걸 보면서 유통업자들이 농부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 지금 뭐 그 방송사 사업권을 지금 아까 MLB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MLB 같은 경우도 지금 수신료 시장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MLB에서 지금 방송사에 어떤 조치를 해주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LA 시민들은 LA 다저스의 경기를 MLB.com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LA 시민들이 LA에서 MLB.com에 돈을 1년치를 내고 들어가도 LA 다저스 경기는 못 봐요. 다른 팀 경기는 보는데 블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물론 뉴욕에 가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저스 경기. 그게 방송사의 어떤 시청률을 보장해줘야 이 막대한 중계권료를 내고 있는 방송사의 시청률을 보장해줘야 수신료 시장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MLB에서는 그런 정도의 지금 그 권리를 보내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KBO 리그는 어떠냐? 제가 뭐 KBO 분들을 뭐 지탄하고자 나온 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 KBO 리그는 너무나 접근성이 뛰어나죠. TV를 보지 않아도 네이버, 다음 다 볼 수 있고 뭐 IPTV 모바일, 옥수수 이런 데서 다 볼 수 있고 그것도 저희 중계방송사 중계진이 만든 저희 그 화면과 영상, 해면 커멘터리를 가진 채널로 그대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아주 고퀄리티의 중계를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TV를 볼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상 광고 같은 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2014년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안 됐어요. KBO도 이익이 되고 방송사도 그때 가상 광고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최근에는 이 가상 광고도 광고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방송사 가상 광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근데 KBO에서 180초의 지금 계약상 가상 광고를 해주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타이틀 스폰서라든지 KBO가 정말 필요한 거는 당연히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가상 광고가 180초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광고주들이 KBO를 통해서 가상 광고를 하면 5개 채널에 다 나가는데 MBC 스포츠 플러스에다가 광고를 하면 저희 한 채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고주라면 어디다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어떤 그 사업권 이런 것들의 심각한 좀 침해가 지금 있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구단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할 때 이건 현장에 있는 PD들한테 많이 이제 오늘 제가 나온다니까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방송사들은 중계 방송을 하러 가고 중계권료를 내고 중계 방송을 하고 실제로 그 구장의 중계 방송실을 사용해도 중계 방송 사용료까지 내거든요. 그 중계할 때 그 공간에 대한.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가면 큐시트 하나를 뽑을 프린터가 없어요. 그 중계방송실이나 막 이런 데 보면. 그럼 결국 구단 사무실 가서 쭈삣쭈삣대면서 이제 후배 PD들이 그걸 뽑던지 아니면 기자실에 가서 해야 되는데 또 기자분들도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일하고 있는 공간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게 당연히 좋지 않죠. 저희도 중계방송실에 막 기자들이 막 들어오면은 당연히 기분 안 좋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부분의 방송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자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면서 중계방송 여건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가 이제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말 저랑도 굉장히 친한 선수들, 감독들, 코치들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술술술술 얘기를 잘해 주시다가 카메라만 딱 대면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런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가 컨텐츠들을 이제 중계 방송만 해서는 저희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신문으로 치면은 경기 스트레이트 기사 말고 주변에 주사위도 있고 박스 기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그래서 취재를 하는 건데 저희도 사실 이제 그런 부가 콘텐츠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본 경기만으로는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방송사의 어떤 그런 취재나 인터뷰에는 구단은 안 그러시겠죠. 안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선수들이라든지 현장이 너무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패 중이어서, 연승 중이어서, 뭐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기분이 뭐 징크스가 있어. 인터뷰하면 안 돼서, 인터뷰하면 안타를 못 쳐서, 뭐 너무 다양한 이유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방송은 거부하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친밀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이해는 합니다. 방송사는 그 중계 순서에 따라서 구단과 이제 중계하러 가서만 만나지만 이 기자들은 이제 담당 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친밀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단 방송사들이 어쨌든 뉴미디어 시장에 진출을 지금 해야만 하고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지상파 3사나 이런 데도 더 이상 지상파 광고를 팔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뉴미디어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진출을 해 있죠. 푹이라든지 뭐 CJ는 티빙이라든지 이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유료 결제를 통해서 뉴미디어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고 실제로 뉴미디어 그 시장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이 광고 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스포츠 방송사들은 사실은 뉴미디어 중계권이 없기 때문에 뉴미디어 시장에 전혀 갈 수가 없고 실제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만든 제작물들이 실제로 유통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포털이나 이런 데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방송의 전문가들인 저희들이 제작하는 컨텐츠들이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가공을 해서 내보내면. 그런데 그런 것들, 가공한 컨텐츠들을 전혀 뉴미디어를 좀 유통을 못하고 있어요. 베이스볼 투나잇, 베이스볼에서 알러 베이스볼조차도 유통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실제로 인터뷰 같은 게 재밌는 게 나와도 그 경기 화면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유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지금 프로야구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익들은 프로야구라는 상품의 1차 생산자인 구단과 방송사가 그 1차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공통적인 인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MLB처럼 KBO.com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로로 개척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좀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밑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뉴미디어로 지금 중계권이 다 찢어져 있어요. 시기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뉴미디어 중계권이 종료되면 내년 2019년 말에는 2018년 말에 뉴미디어 중계권이 종료되면 2019년 말에는 케이블 위성거리가 종료되고 2020년에는 IPTV 종료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약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IPTV와 케이블을 같이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는 사실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뭐 LG나 뭐 SK, KT, IPTV를 보시는 분이 케이블 TV까지 돈을 내고 또 보시는 분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스카이라이프 보시는 분이 IPTV 보시는 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전송 방식에만 차이가 있지 방송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케이블이 1000만 시대인데 IPTV 같은 데서 3000만이 됐냐? 그게 아니거든요. 케이블이 1000만이었으면은 이제는 IPTV로 케이블을 보던 사람이 이동을 하는 거지 실제로 시장이 더 커졌거나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중계권을 별도로 내면서 이게 지금 갈라져 있고 광고도 IPTV 따로 못 팔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프로야구라는 거 통합으로 파는 거지 케이블 따로 얼마, IP 따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그럼 2019년 말에 스포츠 방송사들이 케이블 위성 방송을 안 해도 되는 거냐? 안 하면은 IPTV로만 하는데 그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른 데다 팔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이 1차적인 생산은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계권을 깎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통합해서 이 전체적인 중계권을 좀 장기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사업권이 좀 확보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좀 형성이 되면 사실은 구단 쪽에서도 이제 잠시 후에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방송사에 아쉬운 점들 많으셨을 거예요. KBO 입장에서도 방송사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을 건데 이런 파트너십이 아주 긴밀하게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점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구단에서도 그냥 그 기자들이나 이런 언론사를 대하듯이 저희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더 이상의 그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언론의 역할도 뭐 일부 하긴 합니다만은 방송사는 사실은 프로야구 중계방송사는 언론의 역할보다는 정말 중계방송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KBO나 구단의 발전 또 흥행 이런 거에 굉장히 저희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서 구단에서도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거 방송사가 정말 많이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은 뭐 어쨌든 방송 야구장에 있는 그 판넬들은 중계방송하지 않는데 안 보여주는데 그거를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그 포수 뒤에 자리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노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일부러 그러진 않지만 생각지 못해서 이렇게 저해가 됐던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방송사에 요구도 하시고 같이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고 또 구단에서도 구단의 어떤 뭐 선수의 어떤 뭐 그런 변화 부분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구단 입장에서 잘 그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매체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더욱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루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강연에 이어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담당자가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로 본인 소개와 함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완벽했나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 뒤쪽에.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대학교 언론농부학과 심대섭입니다. 죄송합니다. KBO 방송사에서 그 푹이나 뭐 옥수수 아니면은 뭐지 티빙 같은 통합 플랫폼 서비스 엔스크린 서비스가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 방송 제작자 입장에서 그 KBO 리그 중계 방송사들이랑 합쳐가지고 그 MLB.com식으로 해가지고 통합 엔스크린 서비스 스포츠 중계용 통합 엔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찬성이 죄송합니다. 정리 좀 다시 할게요. 통합 엔스크린 스포츠 전용 통합 엔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여기에 표현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KBO.com을 비롯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MLB.com과 같은 통합 엔스크린 서비스를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MLB.com은 뭐 대성공을 거뒀죠. 지금 거기서 엄청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도 뉴미디어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는지 몰랐다가 지난 2년 전에 저희가 MLB 중계권을 통합 중계권을 따면서 뉴미디어 사업까지 시작을 했거든요. 뉴미디어에 지금 유통을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뉴미디어 쪽으로 많이 옮겨져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MLB 같은 경우는 사실은 MLB TV 광고가 좀 줄어들어도 뉴미디어 중계권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보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KBO 리그도 지금 사실 KBO 자체가 이 통합 엔스크린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면 지금 포탈러부터 받는 중계권료보다 훨씬 수익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방송사에 일부 나눠주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또 한국에서 과연 어떨지 이것들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애초부터 유료 방송이 돈을 내고 보는 방송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케이블 TV 하나 보는데 몇십만 원씩 내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8,800원 뭐 저 인터넷까지 하면은 뭐 5,000원에 해주고 뭐 이런 지금 서비스에 익숙하고 방송이란 콘텐츠가 공공재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상파 위주로만 재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저들의 저항은 굉장히 심할 거로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 처음에 음원이 그랬죠. 굉장히 저항이 심했지만 결국 그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제작자와 음반 회사들 엄청나게 도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음원 사업이 돈을 내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는 분명히 이뤄냈고 또 방송사의 콘텐츠들도 지금 푹이나 이런 데도 유료고 드라마 하나 보는데 500원, 1,000원씩 결제하는 게 이제는 저항이 굉장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리그 전체가 구단도 돈을 벌고 KBO도 돈을 벌고 방송사도 살아남으려면 결국 방향 자체는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유료화의 길로 가는 것이 굉장히 마지막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거와 관련된 분들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따져가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문제겠죠.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O 공식 기록원 송영민입니다. 네. 경기 중계 보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던 거나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그 투수가 투구를 했을 때 S존에 나오는 그 투구의 포수가 잡은 위치와 S존이 간혹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또 궁금하고 또 일본 프로야구에서 중계를 하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구종이나 그런 투구의 회전이나 그런 구종의 모습들이 보이는 걸 봤는데 또 그렇게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또 발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뭐 SBS라든지 SBS 스포츠라든지 KBSN 스포츠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S존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M존은 다른 버전이고요. 그 구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S존이라는 건 이제 저희 MBC, ESPN 시절에 저희가 최초로 도입은 하긴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지금 사업자가 스포츠 투어에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원리 자체가 뭐냐면요. 그 카메라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세대 카메라 저는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가 그 홈플레이트를 찍으면 가상의 정오각형의 그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이 거기를 안에서 스치면은 스트라이크로 찍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구속은 이제 투수가 던지는 그 시점부터 포수가 받는 데까지 그 시간을 재서 거리로 나눈 거예요. 그게 이제 물리 시간이 그게 속도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스피드건으로 잰 방식과 그렇게 해서 낸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스피드건은 얘를 쏴서 갔다 오는 시간에 재는 건데 그거는 거리는 항상 고정돼 있죠. 18.44라고 그냥 일률적으로 고정돼 있으면 던져서 받는 시간을 거기다 나눠가지고 속력을 지금 내는 구현 방법이라 그 구속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지 않다 말할 수 없는 구현 방식인 거고 실제로 그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오차가 없어야 되죠. S존은 무조건 아주 완벽한 의미의 정오각형 그걸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심판의 콜보다는 조금 타이트한 거죠. 실제로 심판이 느끼는 콜보다는. 그리고 이 타자의 위치에 따른 높낮이 부분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는 타자가 작은 선수가 나오거나 큰 선수가 나오거나 이 좌우 폭은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S존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오각형 물론 이제 기계의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죠. 기계의 오류가 나는 막 엉뚱한 데 찍히고 이런 기계의 오류가 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오류 확률은 뭐 5% 이내고 나머지 정확하게 찍힌 부분은 S존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오차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금 구조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다만 높낮이 아래 위는 그게 타자가 섰을 때 수동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이 겨드랑이 아래부터 무릎 위까지. 그러니까 김선빈 선수가 나왔을 때는 좀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위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그 원래 K존이 만들어진 것도 시청자들이 볼거리, 볼 권리를 위해서 한 거지. 그걸 갖고 뭐 판정을 내린다든지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특히 그 컨트롤이 좋은 투수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보더라인에 막 공들이 이 네모 박스가 있으면 보더라인에 걸치는 공들 혹은 보더라인에서 하나 정도 빠진 공들을 많이 던지는 투수들한테 이 S존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KBO 리그 현재 투수들이 보면 S존 한가운데 찍히는 공들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은 큰 의미는 없죠. 근데 미국에서 애초에 고안될 때는 그런 그렉 매덕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런 모험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하다가 볼거리를 위해서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틀릴 확률은 없습니다. 장비 오류를 제외하고. 근데 장비 오류가 좀 나죠, 간혹.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한솔이라고 하고요. 드래프트 DNA라는 사실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제 판타지 스포츠라는 장르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이제 좀 뭔가 스포츠 팬들한테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재미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 사실 약간 MLB를 중계하시니까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판타지 생각합니다. 게임을 말씀하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게임 판타지 네. 스포츠를 우리나라의 데일리 판타지를 한번 이렇게 시도해서 접목해서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네. 구단들하고 제가 이게 보고 있는 시장 자체는 사실 ESPN을 더 잘 많이 저보다 분석을 해 보셨을 테니까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거로 인해서 또 이런 트래픽을 증가시키고 미디어로서의 이런 광고를 더 많이 수주하실 수 있는 게 제가 보고 있는 ESPN의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고 계시는 일이지. 저는 사실 트래디셔널 미디어랑 이런 뭐 뉴미디어 이런 쪽으로 사실 이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아까 뭐 제가 센터장님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융복합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그래도 지금으로서 트래디셔널 미디어가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 파워가 막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뉴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컨텐츠 같은 것들을 트래디셔널 미디어에 어떻게 하면 더 적합하게 도입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형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사실은 미디어를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생성이 되는 건데 그런 문화 자체를 어떻게 하면 뷰어십과 연관해서 이렇게 좀 더 제작자로서 더 개발하시는 데 중점을 두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일단 뭐 제가 제 능력 안에서만 답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제가 뭐 지금 낼 수는 없고요. 저도 이제 융복함 시대 미디어 특히 미디어 뭐 사회 각 분야가 전부 지금 융합 시대인데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에는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뉴미디어 계속 분리해서 얘기했던 거는 TV가 지금 올드미디어인 건 확실하고요. TV만 방송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는 올드미디어인 건 확실하고 저희는 지금 스포츠 방송사들은 뉴미디어의 진입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융복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뉴미디어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가장 좋은 모델은 그 JTBC의 팬텀싱어나 그 슈퍼스타 K라고 봅니다.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그게 광고로는 흑자를 못 봐요. 실제로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고 장기간 프로젝트고 보시면 알지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방송에서 완전한 물량 공세로 방송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스타를 데리고 음원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팬텀싱어 같은 경우는 공연 사업까지 하면서 결국 그 시장을 싹쓸이하거든요. 거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리그와 구단과 방송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스포츠 시장에서도 결국은 TV 중계라는 것 이거를 정말 방송사가 정말 잘 만들고 고퀄리티로 잘 만들고
정말 재밌게 만들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재밌게 생산하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스타들을 가지고 그렇게 환타지 게임도 하고 당연히 환타지 게임을 많이 하겠죠. 스타들이 많으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골라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저도 환타지 게임을 굉장히 최근에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특히 막 트레이드 카드 하나 더 얻으려고 그렇게 막 뭐 이벤트에도 참가하고 막 그래야 되는 이거 빨리 바꾸고 싶은데 트레이드 카드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뭐 환타지 게임을 하던 그런 실제 중계가 아닌 뭐 가상의 뭐 응원 중계를 하던 그런 것들 파생이 그게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송사들이 자기 콘텐츠 만들기에도 지금 급급한 그런 시기고 존립 자체가 지금 불안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프로야구도 이제는 시장이 분명히 커질 만큼 커졌고 스포츠 채널들이 다른 데는 제가 조사 안 해봤지만 스포츠 채널 3사는 거의 지금 IPTV 포함하면 2천만 가구를 돌파했거든요. 그 정도로 커버리지가 지상파와 이제 차이가 없는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채널들이 지금 5개나 있는데 이 채널들 가지고 정말 어떤 정말 슈퍼스타 K라든지 JTBC가 JTBC 팬텀싱어 같은 그런 융복합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구단도 리그도 방송사도 좀 해피한 상생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7 KBO 윈터미팅 리그 발전 포럼 마케팅 부문 세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석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